유리함수 있는데 바로 보면은 유리함수 시작하기 전에 26페이지에 유리식 다루는 방법이 좀 소개가 되어 있죠. 그죠? 그거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리식을 다뤄야 돼, 일단.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는 세 가지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 유리식을 다루는 기본 세 가지. 뭐야? 식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써, 약, 통, 기. 약이 뭐야? 약분. 그 다음에 통분. 그 다음에 기약분수. 무조건 약분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약분을 하는 기본이 또 있어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때에도 약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쵸? 그래서 이걸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 101번에 이런 거 있잖아. 두 번째에서 식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할게. x-1분의 x 있지. 그지? 이것도 그 4개짜리를 한 번에 통분하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정리부터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하는데 요거 유리식 정리할 때도 써먹는 거 알지? 1대1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이 튀어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분자에 남는 값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분모에 0이 들어가는 x의 1을 원래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그 1을 그냥 들이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표정이 안 좋지 왜? 까먹었어요. 해줬었는데 기억나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통분하고 기약분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야. 요 산수는 이따가 다 해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통분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서 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지? 다시 풀어봐. 알았지? 약분, 통분, 기약분수부터 먼저 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 1번도 아주 이상하게 했겠네. 1번도. 그지? 그 1번에서 첫 번째 것만 잠깐 보여줄게, 그러면. 이거 그냥 통분하면은 더러워서 언제 풀어? 플러스 1. 이거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묶어내야죠. 그죠? 묶어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x-1을 묶어내면은 2x 해가지고 x-2 묶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x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들려면 플러스 1x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묶이죠? 그럼 플러스 2를 해야지 맞는데 원래 1이 있었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2x 플러스 1이 내려오고 플러스 x-2분의 3 이런 스타일로 남겨놔야지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나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식을 정리해야지 편안하게 풀리지. 안 그러면은 식이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하기가 힘들 텐데. 그지? 그래서 약분, 통분, 기약분수 이거는 완전 기초적인 사항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보면은 또 분수식 중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중에 부분분수라고 있어. 자, 부분분수 보이니? 혹시 부분분수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부분분수 문제는 수원할 때나 시그마 같은 거 할 때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패스합시다. 그죠? 패스하기 전에 근데 선생님이 하나 화두를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다항함수면 유리함수니? 라고 물어봤어요. 혜준아 이거 맞았어 틀렸어? 오잉? 성원아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을 것 같죠? 맞아요. 참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큰일 났다. 그러면 지안아 이거 역은 어떻게 돼요? 역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발레가 있으니까. 발레가 뭔데요? x 빼기 6네요.
그쵸. 이거 틀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 자체가 이쪽이 더 큰 집합이라는 인식이 여러분들이 없나 봐요. 자, 일부러 숨겨왔는데 숨겨왔던 나의 작은 필기가 되어 있어요, 이미. 27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에 조그맣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유리함수가 굉장히 큰 집합이고, 그지? 요 안에 이제 다항함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유리함수 중에서 다항함수가 아닌 녀석 있잖아. 그 녀석들을 요 바깥쪽이라고 보면 되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가 아닌 다항식이 아닌 유리수. 함수야. 유리함수, 유리식, 다항,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바깥쪽을 채워둡시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y는 너네들 이런 식 많이 봤지. ax 더하기 b 나누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와요. 응? 유리함수가 뭔 뜻이죠? 유리함수가 뭐냐고? 유리함수가? 분수꼴로 되어진 함수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다항함수는? x에 관한 다항식의 정의를 모르나요? anx의 n승 플러스 an-1의 x의 n-1승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해가지고 a2의 x의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자연수 지수, 자연수 차수로 연결되어진 그리고 더하기 빼기 그리고 개수들이 막 붙고요.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수투할 때도 많이 나왔고 수학 상할 때도 많이 나왔었죠. 자, 일단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함수야? 일단은 유리함수인 거야. 그지? 근데 유리함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C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0이 돼버리면 이거 상수분의 1차식이니까 그냥 1차 함수지. 그지?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이러면 다항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C값이 만약에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이 미지의 x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이런 애도 있어야 돼. C분의 A는 D분의 B가 아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이, 별건 아니지만 엄청 간단해. 예를 들어서 y는 만약에 2x 플러스 1인데 여기가 6x 플러스 3이야. 그럼 비율이 다 일정하잖아. 그냥 촥촥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촥촥 약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함수가 되겠어? 그냥 3이 돼버리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지. 상수함수는 다항함수 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있지. 다항함수면 유리함수냐 뭐 이런 집합관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항상 처음 할 때 강조하는 기본 공식과 기본 정의와 개념에 관련된 얘기예요. 맞지? 이런 거 언제 나오겠어? 이제 1번에 참거짓 문제 나오는데 저런 거 딱 나왔지. 그러면 이제 다 틀려 나갑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 이따가 다 해보세요. 자,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리함수 쪽으로 가보자. 유리함수.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기본형은 너무 편하니까 표준형으로 갈게요. x-p, 그 다음에 이렇게 k,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런 그래프는 일단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거의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충 다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겼다고 칠게. 그지? 자, 그럼 이 녀석들의 특징이 거기에 막 적혀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읊어나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 정의역이 뭐야? P가 아닌 실수지. 그치?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러니까 x는 P가 아니다.
그럼 치역은 뭐예요? Q가 치역은 y는 이게 0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저 녀석이 q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또 있지. 점근선은 언제야? x는 p야, 그냥. 그리고 y는 q. 이 녀석이 점근선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점근선 자체가 뭐야? 점근선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근접하는 선이지. 그러니까 다 안다. 안다는 얘기는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곧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또 중요하지.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점대칭이 생기지.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 P, Q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최근 영상에서 얘기했던 18페이지 내용 정리된 거, 거기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대칭도 가능하죠. 자,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점근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이거를 접으면 이렇게 내려. 이거. 피코마 Q를 지나는. P, Q를 지나고 Y는 X 빼기 P 플러스 Q. 도형적으로 먼저 얘기하자. 알았지? 도형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는 뭐야? 점대칭이죠, 점대칭. 그죠? 그리고 누구?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접어도 똑같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에 대해서도 접어도 똑같지. 그지? 그래서 선대칭은 y는 x-p 플러스 q.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녀석? 그치, 풀마 1.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또 있냐? 네 번째,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내자. 자, 역함수는 어떻게 찾는 거야? 역함수는 어떻게 찾아? 에이, 이 부드러운 곡선의 개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P랑 Q를 바꿔요. 똥박스 얘기했잖아. 똥박스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럼 한 번 또 해. 자, 여기다가 만약에 성원이가 빅똥을 쌌어요. 그지?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냄새도 나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정대가 똥 치워야 되겠죠. 성원이 똥을 치웁니다. 그러면은 이걸 치우겠다고 이게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옮기면은 이 똥의 아름다운 곡선의 개형이 무너지고 손에 묻고 더러워져. 그지?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치우는 방법은 똥을 박스에 쏙 담아가지고 박스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옮기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가 곡선인데 곡선을 넘기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y는 x 직선 딱 그려놓고 이 유리함수가 담겨있는 상자 있지? 이게 점근선이야. 선생님이 점근선을 그리기 힘들어서 실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 녀석은 의미 없는 기준선일 뿐이잖아. 그지?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점근선의 박스를 오히려 어디 갔니, 정대야? 이렇게 이동시키란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P고 여기가 Q였는데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얹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x-q 플러스 p 이렇게 해놓고 곡선의 개형을 결정하는 k값은 바뀌지 않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여기만 바꾼다. 그지? 다른 식은 기억하면 안 돼. 다른 식은. 자, 몇 가지 추가 설명을 하자면 그 책에는 이런 것도 있어. 쓰지 마. 이런 거 있지. 뭐 ax 더하기 b 나누기 cx 더하기 d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고 b, c는 부호를 바꿔요. 아니면은 a하고 d를 한 번에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요. 아니면 b하고 c에 한 번에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세요. 이렇게 공부를 했거나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식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 하지 마. 안 하는 게 훨씬 좋다. 30번 문제까지, 킬러 문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요 개념으로 점근선의 교점만 바꾼다는 개념으로 역함수를 접근해야 돼. 그래야 소울이 있는 유리함수 수학이 된단 말이야. 인정? 이거 하지 마, 이거. 그지? 이거는 그냥 아무 소울이 없는, 그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아무 소울이 없는 그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자, 도형적으로도 살펴보면 흰색이 본래 함수면 노란색이 역함수란 얘기인데 여전히 당연히 본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서 생긴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나요? 그치? y는 x 위에서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되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105번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 건데 y는 x-2 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문제를 잘 보시면은 그림도 대충만 그릴 거야. 선생님이 그리는 만큼만 그려라. 그래야지 소울이 있는 풀이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2,1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 녀석에서 유리함수를 막 그렸더니 x절편을 a라 그러고 y절편을 b라 그러고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는데 그 a, b,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벌써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안 보여요? 왜냐하면 유리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녀석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 상관관계에 놓여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되지. 그지? 그렇게까지 되려면 여기가 길이가 같고 간격이 같은 상황에서 y절편, x절편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혜준아, 허리 펴. 곰돌이 벗어. 턱 깨지 마. 그럼 졸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왜? 원해방정식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있었거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외접원의 외접선, 공통 외접선의 교점 같은 거 찾을 때 이런 거 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7, 뭐 b, 여기는 0,1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지?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요? 반지름 1이랑 2여가지고. 그지? 아니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지? 그냥 이게 답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어떤 좌표만 보냐면 x좌표만 봐봐. 점대칭 상황이 돼야 되니까 x좌표만 봐봐. 0, 2, a값 얼마야? 4. 그렇지. 이거 a값 그냥 4야. y좌표만 볼게. y좌표, x절편이니까 y좌표 0이잖아. 그지? 0, 1, b값 얼마야? 2. 이러면 끝이야. 왜 x좌표는 4,0, y좌표는 0,2 이러고 바로 끝내도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까?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x절편, y절편, 점근선의 교점이. 근데 원래부터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건 당연한 거잖아.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었다고 쳐봐. 그러면 x절편이 저기 있다, y절편이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아니잖아.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 쳐봐. 어때? 길이가 같아? 아니잖아. 아니면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길이가 같아요? 점대칭 상황이 됩니까? 일직선상에 놓이긴 했지만 점대칭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밖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 푸는 식은 4,0을 지난다. K값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0,2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105번은 선생님이 풀어주긴 했는데 제목은 적어놔. 이거 뭘로 해결한 거야, 문제를? 점대칭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106번을 볼게요. 106번은 풀어주진 않을 텐데 분수함수 뭐 하나 주고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 2래. 그지? 그러면 106번은 제목만 적어놓을까? 105번이 점대칭이었으니까 106번에다가 선대칭이라고만 적어놓을까?
문제는 너희가 풀고, 알았지? 근데 왜? 저왜 정답이에요? 이게 왜 점대칭이냐고? 네. 아니 지금 이 분수함수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2,1이지? 그럼 이 유리함수는 2,1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야 되잖아. 네. 근데 X절편하고 Y절편 정답이에요? X절편하고 Y절편까지 점대칭이 될 필요는 없으나 네. 이 말이 있잖아. 일직선에 다른 직선들처럼 저렇게 일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의 설명은 이미 끝입니다. 저게 끝이야 그냥. 선생님 다르게 풀고 싶은데요. 산수하고 싶은데요. 해설처럼 풀고 싶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좀 더 고민해봐.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해보세요. 107번으로 갈까요? 자, 107번이랑 108번을 일단 묶어보면 107번부터 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쳐놓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fx가 x가 된대. 그지? 그러면은 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였고 이건 함수할 때도 이미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알려진 함수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세 가지 불러줘봐. y는 x랑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절편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 그렇지. 세 번째 거. 그지? 그래서 1번, 2번, 세 번째 거에서 세 번째 녀석이 유리함수였고 그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지? 바꿔도 똑같으려면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m, m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녀석이었지. 이거 기억나요? 그대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107번에 a 값은 얼마야? 1이지 뭐. 그지? a 값은 1. 답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에 푸는 문제가 아니라 관찰하는 문제가 돼야 돼. 이런 문제는 저 식에다가 1을 넣어 모든 1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는 자동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죠. 그죠? 왜 바로 1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로 1? 점근선의 교점이 이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1이지. 바로 여기서요? 아니 잠깐만. 요기식을 볼 때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잡아내려면 x점근선은 여기가 0 되는 녀석이지. y점근선은 여기가 비율이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레알. 이거 레알. 아 그래요? 또 나왔죠? 오, 안 됐어? 됐어요. 이게 왜 y점근선인지 설명해줘야 돼? 이 정도는 안 해줘도 되지?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107번은 복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설명해버렸네. 중요한 건 108번이죠. 그죠? 108번은 fx 주어져 있고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fa가 a인 또는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fa가 f 인버스 a가 되는 a 값이 저기처럼 항상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개만 존재한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춤추니? 성환아? 오늘 아주 텐션이 좋은데? 졸리면 안 된다 유진아. 아니 근데 생각해봐. 여기 좀 봐봐. 흰색이 fx고 노란색이 인버스잖아. 그치? 불리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교점 몇 개 생겨? 그러니까 있으면 두 개고 무수히 많으면 아예 일치하는 거야. 그치? 아니면 웬만하면 두 개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한계야? 이렇게 돼서 접하면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이 나왔죠. 접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누구랑 접한다? 마이너스가.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F랑 그 다음에 Y는 X. 이 녀석이 접한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식은 안 풀어줄 거야, 얘들아. fx랑 x랑 같다고 놔두고 접하니까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또별식 이꼴빵, 판별식 이꼴빵을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한계 만나는 거야, 도대체 유리함수가. 그 상황을 도형적으로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이 비대칭인 이런 유리함수에서 y는 x 넘어가면 이상해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미 y는 x랑 두 점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어떤 애?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여기 한 점밖에 없다는 얘기지. 문제 안 풀어줘도 되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할게요. 그죠? 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109번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니까 바로 풀어주면 너무 노잼이잖아. 그지? 그래서 좀 이따가 몰아서 풀어줄 거예요. 시간을 좀 줄 겁니다. 일단 109번 동그라미 쳐두세요. 킵해두세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30페이지 제일 위쪽에 봐봐. 그럼 거기에 보면은 유리함수의 이제 최대와 최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내용을 서머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함수 y는 x분의 k 가지고 놀 거야. 근데 첫 번째 k 값이 만약에 양수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조그맣게 그릴게요. 미니어처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거든. 그지? 근데 여기에서 유리함수 주고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 물어볼 때 있는데 만약에 범위가 여기 A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B까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서 알려준다면 최대 최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훅 꺼지고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훅 올라가니까. 그지? 어려운 말로는 발산한다고도 하고 최대 최소 자체가 존재하진 않는 거야. 그지? 존재하지 않는데 물어보겠니? 그래서 점근선 부분을 포함한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를 묻지 않는다. 요거를 먼저 선점해 두고 있어봐. 그러면 이렇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만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근데 K값이 양수일 때 오히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쪽만 봐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쪽만 봐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근선 빼고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어. 암기야. 오히려 K값이 양수일 때가 감소함수라고. 또 봐봐. 두 번째. 간단해요. K값이 음수일 때는 조그맣게 그려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여전히 점근선을 포함한 부분, 포함한 구간, 포함한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가 생기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어차피 요 안에서 물어보거나 요 안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오히려 K값이 음수인데 여기서만 보면 증가함수, 여기서만 보면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거를 미리 알고 계세요. 이거는 증가함수라는 거야. 오히려 여기 있는 부호와 약간 반대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요거를 이용하면 아주 기가 막힌 문제들을 많이 풀 수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중학교 수학에서 따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거는 비례 그래프라고 불러.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그래프니까 K값의 부호와 증감이 역전된다는 얘기야. 그쵸? 납득이 되죠? 반비례 그래프 정의 나온대요. 반비례 그래프가 뭐냐고? 비례 그래프는
그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 점수가 오르는 거야.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지. 그지? 성형을 많이 하면 예뻐지는 거야. 인상 쓰지 말고. 근데 반비례 관계는 뭐야? X값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거. 그렇지. 반비례 관계는 뭐야?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게임을 줄이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왜? 경찬이 찔리니? 안 찔린다고? 너 직분날 PC방 가고 막 1학기 때 아니야, 농담이야. 이거 이해되죠? 이유가 저기 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110번 같이 해볼 거야. 근데 110번 아주 아이디어가 간단합니다. 저기 있는 y를 갖다가 fx로 이렇게 바꿔 써볼게. 그럼 x-1분의 여기 뒤에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다 갖다 버리세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3만 봅니다. 3만 보세요. 얘만 봐. 이거 지금 k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양수지. fx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훨씬 편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디 갔어? 정의역은 x가 2부터 a까지라고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서부터 b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문제가 끝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얘기 뭐냐면 x에 2를 집어넣은 f2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b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f에다 a를 집어넣으면 최대 정의역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거라고. 쟤 때문에 그냥 끝나 있는 거야. 그러면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는 2개인데 식이 몇 개가 나와? 2개. 그럼 산수하면 답이란 얘기지. 이걸 이용해야 그 바로 밑에 있는 30번 문제죠. 이것도 모의고 30번 문제 111번이 스타트를 끊을 수 있어요. 111번은 동그라미 쳐두시고 오늘의 도전 문제 2번째입니다. 그죠? 그 페이지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고민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12번이 있는데 112번은 별표를 좀 칠게. (112번)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아주 싫어하는 극혐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극혐하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바로 격자점 문제예요. 자, 일단 격자점이 뭔지는 아니?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이 있으면은 1, 2, 3 이렇게 하고 1, 2, 3 이렇게 있을 때 모는 종이의 교점 같은 애들 있지? 요런 거.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생겼으면 그 안에 있는 격자점을 세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수 정수 스토리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스토리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격자점의 개수를 세려면 노가다로 세야 돼. 2018년까지만 해도 이 격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모든 수능 문제에 항상 30번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30번 유형이야. 정말 귀찮은 문제야. 선생님이 매우 극혐하는 패턴의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좋아요. 그래서 112번은 별표를 쳐놓고 문제 유형을 아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fx가 2x-1분의 6x 플러스 10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1, 0 이렇게. 그지? 자, 근데 fx가 수정아 1이래요. 밥 먹고 왔니? 왜 졸린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합성함수를 직접 그릴 수는 없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있는 치환된 녀석이
G값이 1이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정수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 푸는 식은 뭐냐면 fx가 정수인 점을 몇 개인지 찾으란 문제야. 그지? 그냥 이런 이상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딱딱딱딱 걸리는 격자점을 무한대까지 다 찾으란 얘기인데 찾을 수 있겠어? 생각보다 근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 fx가 이렇게 가야지 2x-1분의 플러스 약분을 치면은 3이 아마 몫으로 떨고 내려올 거예요. 지하나 남는 분자는 분모에 0을 만들어주는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 2분의 1 대입하면 3 더하기 10이니까 15야. 이 녀석이 다시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녀석이 정수가 돼야 되지. 근데 3은 어차피 이미 정수잖아. 그럼 누구만 정수가 되면 돼? 그렇죠. 2x-1분의 15. 이 녀석이 다시 정수란 얘기인데 이런 분수꼴이 정수란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무슨 관계란 얘기야? 약배수 관계란 얘기지. 그러면 2x-1은 반드시 누구의? 15의 양의 약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왜 양의 약수냐면 x값이 자연수란 말이 있거든. x 자연수 밑줄 쳐놔야지. 자, 그럼 일단 2x-1이 15의 양의 약수 좀 불러줄 수 있어? 1, 3, 5, 15 이렇게인데 무조건 4개라고 하면 안 돼. 넘기고 x값을 찾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구조 자체가 홀수잖아, 홀수. 자, 그럼 15의 약수 중에 홀수가 4개 다지? 그지? 그럼 x값도 몇 개겠어? 4개 다겠지? 그래서 답은 4개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약배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격자점을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은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졌을 뿐 이 문제는 여러 번 합성한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거 함수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번 합성하는 거고 2000 몇 번 합성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주기성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들면 미리 쉴까? 지금 힘들어? 유진이 졸리지? 수정이도 졸리고 지한이도 졸리지? 안 졸려? 그럼 그냥 할까? 졸리진 않지만 좀 너무 졸려서 일단 바로 한 타이밍 쉬었다가 할게요. 자, 잘 잤죠? 32페이지를 펴면 돼요. 32페이지 펴고 거기에 보면은 커다란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유리함수의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여기 있는 거는 다 외워주면 됩니다. 일단 기본 그래프 y는 x분의 k 놔두고 할게. k 값은 양수라고 치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위에 유리함수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으세요. p점. 그러면은 원래는 a, b라고 두긴 할 건데 a, 너무 간단하니까 b라고 하지 말고 a를 집어넣으면 y 값이 a분의 k가 되잖아. 그래서 a분의 k, a분의 k 이렇게 잡아놓고 가요. 여기에서 이제 x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만약에 q라고 치고 y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은 r이라고 칠게. 원점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니? 직사각형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사각형 PQOR의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뭐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가로 길이는 A, 세로 길이는 A분의 K니까 약분 치면은 K만 남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P점이 어디에 있던 저 사각형의 넓이가 K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로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정하다는 거. 일정한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P점이 일로 와가지고 요렇게 뚱뚱이 사각형이 생기나 아니면 요렇게 홀쭉이 사각형이 생기나 아니면은 말라깽이 사각형이 생기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괜찮지? 그지? 천천히 개념을 확장을 해나가 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사각형 PQ, OR 이거의 둘레의 길이, 요거의 최소값과 관련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둘레의 길이를 세팅을 해보면 둘레 길이 L이라고 칠게요. L은 가로 길이 A가 몇 개 있어? 2개. 세로 길이 A분의 K도 2개 있지. 그러니까 2배의 A 플러스 A분의 K야. 이 녀석의 최값을 찾아야 되니까 딱 봐도 같을 때인데 무슨 기하 평균 쓰고 산술 기하 평균 쓰고 싶게 생겼단 말이야. 2배의 루트 안에서 K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야? K가 1일 때. K가 1일 땐 아니고요. 똑같은데. 같을 때라고 외워줘. 알았어. 산술기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가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만약에 OP 길이 있지. 그지? OP 길이가 최소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그러니까 OP 길이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점에서 P점까지 이 직선거리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절로 가면은 이렇게 늘어질 거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애들 중에서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 이거야. 그치? 제일 짧을 때는 바로 구하지 않고 OP 길이를 그냥 구하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어차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가는 거야. 그럼 가로 길이는 A니까 A의 제곱, 세로 길이는 A분의 K니까 제곱하면 A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인 순간을 찾으려면 또 무슨 기하 평균을 쓰고 싶게 생겼어? 단술 기하 평균 쓰고 싶게 생겼죠?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하면 K제곱. 이 값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등호 성립 조건을 외워야지. 그지?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되는 거야? 같을 때지. 그럼 이 녀석 두 녀석이 같으냐? 이 녀석 두 녀석이 같으나? 어차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을 때지. 그래서 A는 A분의 K가 될 때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사각형들이 내접이 될 때, 그지? 직사각형이 내접될 때야? 이 상황이? 최소인 상황이? 어떤 사각형이 내접될 때겠어? 정사각형이 내접될 때란 얘기야. 정사각형이 내접될 때. 그지?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P점이 잡힐 때가 둘레나 길이의 최소인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 상황이 바로 정사각형인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 때는 이 한 3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심화를 해서 4번이랑 5번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그 OP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상황일 때 그때 P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니? 지금 여기가 최단거리인 상황이잖아. 이게 이 곡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관통하는 최단거리의 상황이거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 y는 x가 되지. 그러면 이게 마치 이 곡선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최단거리로 관통하는 수직인 직선, 법선 같은 놈이거든. 그지?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생겼겠어? 접선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물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엄밀하고 제대로 찾으려면은 미적분의 미분 같은 걸 통해서 구해도 되고 판별식을 막 이용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감각적으로 봐봐.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게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이 녀석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게 도형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감각적으로. 우영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느껴지니? 그지? 그리고 요때 요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X좌표, Y좌표 같을 때니까 A, A분의 K가 아니라 A, A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죠? 물론 A 값은 변하는 값이긴 하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찾는다면 y는 기울기가 얼마인 것만 마이너스 1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a, 1을 지나야 되니까 절편은 2a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저 유리함수에 저 유리함수 있잖아. 저기에 쌍으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쌍으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반지름이 A로 D요. 느껴지나요? 중심이 원점에 있어야 되고 점대칭 포인트에 해당하니까 이를테면 어떤 스타일로 생겼다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우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포인트가 저기잖아. 근데 어차피 아래쪽이랑 위쪽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대칭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쪽에 접하도록 이렇게 원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녀석이 바로 쌍접원이란 얘기지. 그럼 그 상황은 이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게 y는 x란 얘기고 여기 접점이 생길 테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만 체크하면 되지. 반지름 이 길이 얼마쯤 될 것 같아? 가로 길이 acm, 세로 길이 acm. 루트 2a가 될 거란 얘기야. 그 a 값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굳이 만약에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한 다음에 2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원래 k 값으로 바꾸긴 해야 돼요. 아무튼 도형적인 상황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정리하자면 유리함수의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 유리함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수관계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기하 평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성질의 핵심은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산술 기하 평균. 거 아니에요? 내 거야. 뭐 또 여자친구 전화 왔어? 뭐 수업하다 말고 어휴 내 전화인가 보다. 오랜만에 전화 왔네. 얼마나 한동안 전화가 안 왔으면. 예를 들어서 114번은 같이 그냥 금방 풉시다. 114번은 문제가 어려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 패턴 때문에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 유리함수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식은 y는 x분의 2예요. 근데 랜덤한 P점 직선이 대충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나봐. 그래서 여기 P점이 있고 여기 Q점이 있는데 P점에서는 X축의 수직인 직선, Q점에서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날려가지고 교점을 뭐 R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쵸? 일단 좀 느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은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에서 되게 활용되는 패턴이야. 잘 생각해봐. 직선 L이 기울기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놓고 막 이게 동점이잖아. 움직이잖아. 그지? 변수를 갖고 있는데 팁이에요. 수학적 팁. 변수를 들고 있는데 질문을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보기를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변수를 끼고 있니? 아니면 상수만 있니? 그렇지. 변수를 갖고 있는데 값을 물어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일정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 언젠가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1학기 때나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도
그지? 이건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변수를 갖고 있는데 값을 물어보면 그냥 고정된 예쁜 상황 아무거나 잡아놓고 값을 구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목이 이겁니다. 일정한 값이 있을 때 문제가 나오는 패턴. 질문과 문제의 구조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온다고 했어. 일단 이 문제만 풀면 잠깐만 이거는 점대칭 포인트잖아. 원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 붙여요. 이렇게. 그지? 그래버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생길 텐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래쪽으로 뻥튀기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P점이 어디에 잡히던 저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x 곱하기 y 가로 곱하기 세로 2가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실제 넓이는 2의 넓이가 위아래로 몇 개? 2개. 그래서 2 곱하기 답이에요. 그죠? 풀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느껴지죠?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거 남아있는 문제가 5문제인데 115, 116, 117에 118, 119까지는 싹 다 유리함수에서 가장 킬러 유형에 근접한 바로 그래프와 관련된 스토리예요. 이 그래프의 중요성은 함수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랬지. 결국 여기가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킬러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모든 문제는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일단 116번을 한번 풀어줄 건데 116번을 선생님이 2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 거거든. 이 2가지 방법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따라 적기만 하고 같이 공유해 볼게요. 우리의 생각을. 일단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고 이 녀석만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좀 바꿔줘야 돼요. 그 단 보시면은 이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요 유리함수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 요거는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y분의 1은 넘어가시면 1-x분의 1이고 통분하시면 x분의 x-1이야. 그지? 자, y는으로 정리하려면 양변을 통으로 역수를 취합시다. 그럼 y는 어떻게 돼? x-1분의 x 이렇게 생긴 애고 얘는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1 내려오고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요 직선하고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문제는 이해가 됐죠? 그죠? 이거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야 우선은. 그지? 도형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적으로. 이게 점근선이 1하고 1에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쌍으로 그려지는데 원하는 범위가 1보다 크고 1보다 클 때니까 오른쪽만 그리시면 돼요. 그죠? 오른쪽만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곡선이 하나 있고요. 자, 여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상태에서 절편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 녀석이에요. 그죠? 일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원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녀석에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애들을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불러? 평행선이라고 부르지. 그지? 평행선을 갔을 때 아직 안 만났지? 언제 처음 만나?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랑 접할 때 상황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방법이야. 1번 방법은 여러분들 그지? 접할 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세팅해 놓고 저 유리함수 있지 이거 이 녀석이랑 같다고 놔둔 다음에 접하니까 뭐 가는 거야? 또별식 이꼴 빵 가는 거지. 그럼 k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k값이 뭔가 결정이 될 거란 얘기야. 그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뭐 그러면 자연스럽지.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푸는 건데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 놓은 이 특별한 성질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다면 바로 풀 수도 있어요. 바로 답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도형적인 방법으로 도형적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생각을 해봐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랑 슝슝슝슝 가서 접할 때지 처음에. 그지? 혹시 말이야. 혹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수직거리잖아. 그럼 수직거리인데 거기를 갖다가 쓱 이어보면은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1,1이어가지고 1,1에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리면 원점도 지나게 되는 y는 x 직선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질문입니다. 여기 있지, 접점에 해당하는 점. 그지? 그건 있을 거고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에서 최단거리를 관통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야. 얘네들이 무슨 직이란 게 느껴져? 수직이 느껴지지. 자, 질문입니다. 이 접점의 좌표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게? 아니 좌표를 뭐야? 어? 아니 2,2죠.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인 거야, 승환아? 아, 보인다는 얘기야? 다행이다. 자,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줄게. 저기 저런 거 기본 그래프로 따져볼게. 여기가 1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조그맣게 미니어처를 그려놔도 돼. y는 x분의 1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만 그려볼게. 여기서 무슨 사각형 내접될 때 얘기한 거야, 지금? 정사각형 내접될 때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니, 원래는? 1,1이겠지? 그지? 여기 1,1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 얼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럼 1,1이 1 평행이동 됐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반드시 2,2가 그냥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여기 좌표 있죠? 그죠? 이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여기랑 여기 가운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최단거리는 관통하는 직선이고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1에 관통하는 직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녀석이 법선 같은 애인데 기울기가 1이란 얘기고 기울기 1인 녀석을 봤더니 x좌표 몇 칸 차이? 마이에서 2,2까지 다시 x좌표 몇 칸 차이? 4칸. y좌표 몇 칸? 4칸.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4루트 2. 이 녀석이 최단거리가 되고 끝나는 거야. 도형적 직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답이 이거야.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답까지 냈는데 여러분들 서술형이라면 저렇게 풀면 안 되니까 그지? 1번처럼 수식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117번으로 갈 건데 117번을 풀기 전에 문제는 일단 읽고 117번의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간혹가다 자주 나오는 요거 내용이 있어야 문제가 개잘 풀립니다. 요거부터 적어 놓을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건 또 너무 빡세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자 그랬어?
한 녀석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키자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오른쪽에 빈 공간에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승환아. 다시. 그냥 기본이니까 적어놔. 오른쪽에 빈 공간에 적는 거야. 원점은 원점이고 A점의 좌표 알려줄게. x1, y1. B점의 좌표 알려줄게. x2, y2. 사선 공식 알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2y 이렇게 되지. 2분의 1. 또 하나 빠졌는데. 절대값. 아, 이것 때문에 0.5점씩 깎였어? 이것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이거는 말이야, 수능 30번으로도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알면 아는 만큼 편하게 풀리는 거야. 요런 거 안 쓰면 안 된다잉. 그죠? 이거. 이런 게 있어야지 훨씬 편안해져요. 자, 그럼 117번 문제는 또 구경만 해보자. 유리함수가 있나 봐.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두 점 만나는 여기를 P점,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잡나 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가, OPQ 삼각형 넓이가 14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지?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본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이 생겼어. y는 x분의 k. 이 녀석도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야. 원점은 y는 x 위에 있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도 본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이 생긴 녀석이야. 그지?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삼각형의 넓이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지 말라 그래도 그리고 싶은 직선이 하나 생각나야 돼. 뭐 그리고 싶어? y는 x를 그리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고 이등분 관계여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인 거를 알려주고 뭔가 k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좌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좌표 세팅을 할 때 P점은 원래는 그냥 랜덤하게 한다면 A, B지만 여기 위에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Y좌표는 6-A다. 이렇게 설정하면 좋아요. 그러면 Q점은 새로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Q점은 그냥 뭐라고 보면 끝나는 거야. 600이 A, A. 바꾸면 그만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5점 PQ 요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제로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삼각형 OPQ의 넓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어떻게 곱하면 끝나? 크로스로 곱하면 끝나는데 A가 더 커? 6-A가 더 커? A. 이 P점은 지금 Y는 X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더 큰 거야. 그지? 누가 더 커? A가 더 크고 이게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게 훨씬 편할 거란 얘기야. 그죠? 공식에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의 통으로 제곱입니다. 미리부터 A 값이 더 커서 A를 먼저 썼으니까 절대값도 그냥 버려도 그만이야. 그지? 자, 이 녀석이 이제 14란 얘기죠. 자, 여기 정리하면 A제곱 날라가고 12A 마이너스 36이 돼. 이꼴 2 넘어가면은 28. 넘어가면 64. 12A가 64니까 4로 가르면서 넘어가면 A 값은 3분의 16이란 얘기고요.
y값은 6-a니까 3분의 18에서 16을 빼요. 3분의 2란 얘기지. 내가 원하는 k값은 x좌표, y좌표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두 개 곱하면 끝나요. 3분의 16 곱하기 3분의 2. 답은 9분의 32. 뭐 이거 답은 답이고, 이런 대칭관계라든지 넓이 공식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프적 성질을 잘 이용해야 문제를 쉽고 빠르고 편안하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 그래프와 관련된 이 중요성,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게 이 페이지에서 끝나지가 않아. 넘어가 봐. 118, 119번 도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킬러 문제예요. 그래서 118, 119번은 둘 다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빈 문제들을 다 채우면서 복습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네 문제, 킬러 문제까지 다 안 풀려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문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킬러 문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예요. 숙제는 이따가 안내해 줄게. 자, 일단 어려운 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 그냥 풀면은 진짜 못 얘기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고, 풀어보고 나면은 이제 좀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네 문제 다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9번부터 볼게. 109번 보이지? 거기 보시면은 일단 fx가 있어요. fx는 뭐 정리하지 않더라도 여기 딱 보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보일 거야. 점근선의 교점 어디 있어? A, a, 2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X축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역함수랑 평행이동 한 거랑 그거랑 2랑 2의 그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뭐냐면 본래 함수를 평행이동 시키면 역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원래 역함수를 그대로 업어치기해서 구해도 되지만 평행이동을 통해서도 역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역함수가 구해진다는 얘기야? x를 4만큼 이동하고 그치,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역함수가 돼버린대. 근데 원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곡선을 이제 막 평행이동하면 너무 힘들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y는 x 직선만 딱 하나 그려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만 넘기는 거야. 점근선의 박스만 넘기는 거야. 유리함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생길 텐데, 여기서 a,2라는 애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 1번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런데 지금 a,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를 4칸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면 이 점이 되잖아. 이상해지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도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오른쪽 4칸 아래로 4칸 가면 절로 가버린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원래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a,2가 돼야지만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4칸을 갔을 때 y축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된 정사각형의 상황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느껴져? 길이가 같아야 돼. 길이가 같아야 되고 직각 정사각형의 상황. 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되겠니? 요렇게 오니까 y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봐봐. 그대로 2가 되겠지. 근데 y는 x 위에 있잖아.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2,2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또한 이 길이가 몇 cm? 4cm라며. 그지?
이 길이는 밑으로 몇 cm? 4cm잖아. 그럼 이걸 밑으로 4칸 내려봐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돼야 돼? 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 값은 그냥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A 값은 마이너스 2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리함수의 멋진 곡선을 하나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만 넘기고 끝. 실제 fx를 갖다가 만약에 써보면 fx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2라는 걸 알았다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놓고 나에 보시면 원래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게 fx랑 동일하게 겹친다며 여기 있는 k 값이 그냥 3이란 얘기지. 그냥 이게 fx야. 괜찮니?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11번으로 가볼게. 111번도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의 핵심 킬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gx가 유리함수야. 거기다가 막 2차 함수를 막 합성하고 뭐 거기에서 요 범위의 이 녀석의 최소값을 뭐 ht라고 하는데 ht가 이렇게 생겨서 막 구하래요. 아이쿠 너무 기네. 천천히 하나씩 발라나갈 건데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유리함수를 먼저 봐야 돼.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녀석은 이 녀석 하나밖에 없어. 자, 저기 있는 k값이 마이너스 2네. 그지? 슬쩍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조금만 그려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5허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지금 x좌표가 5보다 작은 쪽만 그려야 되거든, gx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리고 이쪽은 그릴 필요도 없어. k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gx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최대최소와 증가감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이거 하나로 30번 문제를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gx는 요 범위에 한해서만 나오는 거잖아. 저리 음수야. 분자가 음수니까 이 gx는 반드시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고. 자, 여기에서는 이것만 건져내는 거예요. gx는 증가함수다. 요거 이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ht를 보면은 이 합성함수 녀석의 최소값인데, 그지? 합성함수 2차 함수랑 유리함수 합성한 그래프 못 그리잖아, 어차피. 그지? 합성함수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치환해서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을 본다면 이 녀석 자체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f에 들어갈 때 f 안에 있는 치환된 요 정의역만 바라보면 결국 얘가 얘기하는 바는 gx의 범위가 무조건 작은 놈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이고 큰 놈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요 녀석을 바로 원터치로 알 수가 있어. 정보를 저걸로 바꿔봐. 그 다음에 fx는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뭔가 대칭축이 있을 텐데 지금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요 범위지, 요걸로 봐가지고 f 세모의 최소값이 ht래. 그러면 저쪽 작은 쪽부터 만약에 본다면 자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t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gx가 정의역이니까 f에, 그지? gt부터 gt 플러스 2까지야. 증가함수니까 작은 거 큰 거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gt란 얘기는 여기가 그 다음이 여기가 gt 플러스 2란 얘기야. 생각해보세요. 요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지. 그지? 이거란 얘기야. 그지? 여기. 이 녀석이 좀 t값이 커졌다고 칩시다. t값이 커지면 이 녀석도 그대로 커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쯤 와가지고 여기가 gt고 여기가 gt 플러스 2야. 그지?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는 얘지. 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조금 더 와도 어때? 여기가 gt고 여기가 gt 플러스 2지. 누가 더 함수값이 작아?
fx 자체가 감소함수니까 여기가 더 함수값이 작아.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지. 언제까지? 누구 들어갔을 때까지? 1 들어갔을 때까지지. 1 들어갔을 때까지. 거기가 어디까지겠어? 대칭축 있는 데까지. 대칭축.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어디란 얘기냐면 여기 어딘가에서 GT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GT 플러스 2가 되니까 최소값이 당연히 꼭지점 있는 데겠지. 그게 1 들어갔을 때란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바로 GT 플러스 2의 T값이 1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을 뗐을 때는 G3란 얘기야. G3가 대칭축이다. 그 다음에 요 범위를 살짝 넘어가 가지고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딘가에서 GT가 나오면 여기보다 넘어간 상태에서 GT 플러스인데, 그지? 이렇게 돼버리면 요 범위에서는 얘가 최소야, 얘가 최소야, 꼭지점이 최소야. 계속 꼭지점이 최소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는 최소가 또 꼭지점이지. 그러니까 최소값 입장에서는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그 상수함수의 함수값,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란 얘기인데 그게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편안하게 G3를 한번 구해볼게요. G3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원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에 대칭축의 x좌표가 2, y좌표는 6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나 있는 거야. 해석만 하면 끝나 있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fx는 최고 차액에서 하나는 모르지만 x-2 제곱 플러스 6 이런 구조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였나요? 그죠? 자, 그럼 최고 차액에서 하나만 건져내면 되거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h-1이 7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치? 편안하게 h-1을 가지고 뭐 좀 찾아야 돼. h-1은 실제로 t값이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써보면 요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증가함수 쪽이지. 그러면은 G1을 한번 구해볼까? G1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 있는 데예요. 아직 2가 되기 전이지. 대칭축 전이니까 그대로 이쪽에다 집어넣었을 때야. 그지? 그럼 이 녀석은 실제로는 F 얼마란 얘기야? G1이란 얘기고 그 녀석은 F 2분의 3이란 얘기야. 그지? 이 녀석이 7인 거. 요거를 이용하시면 A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지? 이 문제의 핵심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출발은 저기 있는 gx가 증가함수라는 데서부터 요거를 요렇게 치환된 정의역, f의 취한된 정의역, 요거 구조를 잘 파악하시는 걸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좀 더 음미해 보시고요. 넘어가 보면 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두 문제가 있어. 자, 118번도 문제를 먼저 읽고 푼 다음에 보는 게 좋아. 요까지는 좀 쉬워요, 그래도. 일단 f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를 해줘. 2차 함수로. 자, 근데 은재야, 여기 이런 정보가 있거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뭐라고? 아, 주기가 4라고. 그지? 이거 주기가 4인 함수란 얘기예요. 그죠? 뭐, 요 정도는 금방 할 거고. 실제로 이 녀석을 그려보면 여기서 요만큼 그려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게 길이가 4cm야. 그지? 이 녀석을 몇 번? 4cm 나왔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이렇게 꿀렁, 애꿀렁, 애꿀렁, 애꿀렁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도 대충 꿀렁 이렇게 그만 그릴게요.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되는 애인데 여기 있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어요. 이 유리함수랑 해가 무수히 많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일까? 여러 가지 그래프의 시행착오를 좀 해볼 거야. 시행착오.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일단 x점근선은 마이너스 2에 있는 것 같고 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a 값에 따라서 또 이 분자에 남아있는 저런 k 값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막 부호가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해볼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그려진다고 또 칠게. 그러면 이게 대충 안 만나고요. 이쪽에서는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긁어지는 거야.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 만나? 3개? 자, 3개는 몇 개 안 되죠. 유한계란 말이야. 이 상황은 문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또는 만약에 이쪽에 그려지면 안 만나고 저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많이 만날 수 있어? 안 되지. 점근선을 좀 조절해 볼까요? 많이 올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보고 저길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점근선 저기 있어. 근데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쪽에 그려진다고 칠게 하나가. 그럼 이쪽은 어차피 안 만나고 이쪽에서 그려지는 녀석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개 만나긴 하는데 무수히 많이 만날 수는 유한히 만나야 되겠지. 그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요거를 빨간 밑줄을 긁어주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바로 점근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근선이 뭐니? 점점 근접하는 선이니까 쭉 갔을 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유리함수 아무거나 이거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쭉 갔을 때 이게 무한히 간다고 쳐보세요.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만 계속 근접하는 건데 절대 안 만나거든. 그지? 저기를 향해 점근선을 향해 무한히 갈수록 점점 가까워질 뿐이야. 자, 나중에 수투나 아니면 미적분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점근선이 곧 극한값을 의미합니다. 그런 느낌 받아? 점근선이 곧 나중에 극한값이 되는데 극한값이란 얘기는 무한히 커졌을 때나 무한히 작아졌을 때 그런 상황이잖아. 벌써 무한이란 말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 거야. 무슨 얘기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에서 여기 점근선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요 녀석의 최소값 2랑 요 녀석의 최대값 6 사이에 점근선이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건 점근선이 똑같고 점근선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저쪽에선 유한계 만나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계속 여기로 달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달려가잖아. 그럼 계속 저기로 쭉 뻗어나가지. 교점이 유한계야 무한계야? 무한계. 그 느낌이 딱 날 거란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쪽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여기로 미친 듯이 달려간단 말이야. 그지? 어느 쪽으로 그려지든 쓱 미친 듯이 무수히 많이 만날 거야. 이해가 돼? 이게 문제풀이의 끝이야. 점근선이 fx의 치역 2부터 6까지에 갇혀 있다. 여기서 점근선의 냄새를 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답입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 2하고 마이너스 6, 2하고 6 사이에 갇혀 있어야 돼요. 정수 a 값은 2, 3, 4, 5, 6. 다 더하면 4, 5, 2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19번 문제는 조금 더 빡셉니다. 문제는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때 선생님이 적자는 대로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서 정리가 가능할 거야.
아직 여기까지 못 온 사람들은 빨리 문제도 조금 더 읽어보세요. 자, 119번. fx가 있는데 이게 x-a분의 bx 이렇게 돼요. 이거 좀 유리함수의 이제 표준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x-a분의 한 다음에 더하기 b가 떨궈 내려오고 분모에 0 들어가는 a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분자가 ab가 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a 값은 양수로 정해져 있는데 b 값은 아직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지? 안 알려주는 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gx가 또 있어요. gx가 아이고 이게 뭐냐 fx를 그대로 그려 x값이 a보다 작을 때는 근데 x가 a보다 크가 실 때는 fx의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 해달라는 얘기야. 얼만큼인지는 보이지? 평행이동. 자, 이것도 지금 빡센데 무슨 알파벳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ht는 gx의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인데 거기 보면 요 집합 표현이 보일 거예요. 집합 표현을 선생님이 좀 작성을 할 건데 좀 간단하게 작성할게. 자, ht가 1이란 얘기는 gx의 그래프랑 y는 t니까 이거 상수함수 패턴이지. 그거랑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 아이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아이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아이의 집합은 그지? 이렇게 생겼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에다가 합집합 t는 k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대요. 좀 그냥 좀 대충 적었어. 예쁘게 안 적고 예쁘게 안 적고 대충 적었어요. 아이고 해주나. 몇 분 안 남았어. 요것만 하면 돼. 자, 일단 우선 이 문제를 풀기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부터 딱 잡아놓고 갑시다. 여기 크가, 여기 크가, 여기에도 크가. 요거 세 개를 딱 표시를 해두세요. 별표, 별표, 별표. 도대체 저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분석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이런 거를 그래프와 관련된 킬러 문제잖아.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한 번 그려가지고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렸지. 그래서 상황에 맞는 걸 찾아 나갔잖아. 이런 걸 그래프의 시행착오라고 할 거야. 시행착오. 여기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행착오 한 것도 답이 아니라고 버릴 수는 없거든.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 그지? 요쪽에다가 1번 상황을 그려주세요. 시행착오를 할 거야. 시행착오. 선생님 쫓아서 와줘. 아가들아. 첫 번째. 일단 여기 있는 값이 지금 K값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A값이 양수인 건 문제에서 알려줬거든. 근데 B값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B값이 양수일 때예요. 근데 B값이 양수면 자연스럽게 A, B 값도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K값 같은 거 있잖아. 이쪽이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는 그래프 개형이 우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이 A, B야. 그럼 A는 대충 이쪽에 있다고 치고 B는 대충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치면은 여길 점근선으로 해서 이쪽이랑 이쪽이 그려져야 되겠지. 양수인 상황이니까. 그지? 맞아요? 그럼 대충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지금 fx고 우리는 gx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gx를 그려야 되는데 gx를 그리려면은 흰색은 그대로 그리면 돼. a보다 작을 때는. 근데 a보다 크가 실 때는 이 점선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좀 밀어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만 얼만큼 올려야 돼? A만큼 올려야 되겠지? 그럼 A만큼 이만큼 올렸다고 칠게요. 그럼 점근선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지? 우리는 어디만 그리면 되냐면 요 정도만 그리면 돼요. 대충 그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그린 GX는 요런 스타일, 여기에서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Y는 T,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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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끊어 나갈 때 교점이 몇 개인 파트, 교점이 한 개인 파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교점 몇 개야? 여기서 교점 몇 개야? 한 개. 근데 여기 점근선에서 교점이 몇 개야? 빵 개니까 지금 요거보다 작을 때야, 요거보다 작가실 때야? 작을 때지. 이 꼴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두 번째, 여기는 계속 빵개 가다가 여기서는 한 개고 점점점점 계속 한 개 가다가 여기 점근선에서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빵개지, 빵개. 안 만나잖아. 요거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요 녀석보다 클 때야, 크가실 때야? 클 때지. 이 꼴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결국 교점의 개수가 제한이 되는,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뀌는 승주야. 교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라인은 결국 점근선 근처에서 생기는데, 슬프지만 이런 이 꼴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는? B값이 양수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시행착오를 한 거야. 슬프지만 이 1번의 상황은 답이 아니란 얘기지. 맞아? 그렇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두 번째 상황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상황은 B값이 음수일 때입니다. B값이 음수면 저기 분자에 해당하는 AB 값도 음수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략 그림이 어떤 스타일로 그려지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A하고 B야. A는 대충 이쪽에다 이렇게 숑 그려놓고요. B는 대충 저쪽으로 숑 그려놔야 돼. 승환아, 받아 적기라도 열심히 받아 적어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1, 3, 4분면 스타일에 그려야 돼? 2, 4, 4분면 쪽에 그려야 돼? 이거야? 이거야? 이쪽이지. 그지? 그러니까 분자가 음수니까. 그지? 대충 그림을 그리면 꼭 맞지 않아도 돼요. 대충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고 대충 이쪽은 이런 스타일로 그려진 건데, 그지?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를 그대로 내비두면 돼. 반면 A보다 크가실 때는 이 그래프를 또 왼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좀 올려야 되겠지. 그지? A만큼 올려야 돼. 받아들였어? A만큼 올리는데 만약에 그 그래프가 여기에서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다면, 그지? 교점이 한 개가 되는 데는 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근선일 때 교점 몇 개야? 빵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클 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꼴이 셋 다 붙어있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럼 이렇게 안 생겼단 얘기네. 어떻게 생겨야 될까? 위로도 옮겨보고 아래로도 옮겨보고 막 하다 보면 방법이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어느 스타일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점근선이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천천히 봐봐. 그지?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만 지금 GX가 되는데 아래서부터 탁탁탁탁탁탁 끊어져 내려올 때, 끊어져 올라갈 때 교점이 한 개인 부분을 찾아볼게. 그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갈 때까지. 그지? 요때는 교점이 1개야. 근데 요 지점, 점근선 지점을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지. 그 다음에 점근선까지 딱 와버리면 그때부터 저 위로는 1개지. 근데 여기도 1개야. 점근선 라인에 있을 때.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바로 교점이, 그지? 가로선과 교점이 1개인 부분이 되는 거야. 딱 보면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다 칠했니? 빵꾸를 뚫었니? 칠했어요. 칠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함이 되면서 부등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이거를 어떻게 찾지 이제? 그러면 찾아볼게요 천천히. 자, 여기가 마이너스 9란 얘기야. 여기가 B 있는 점근선인데 B 값이 그냥 마팔이란 얘기야.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A만큼 올린 거잖아. 이쪽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는 B에서 A만큼 올라간 요 파트인데 여기는 점근선이 A 플러스 B가 돼요. 그죠? 맞지? 근데 거기가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K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받아들였나요? 이제 여기에서 천천히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B값이 마팔인 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9부터 시작이지. 근데 거기가 여기 오른쪽 그래프의 시작 포인트가 A 있는 데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거기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다 A를 대입했을 때야. 그지? 그러면 그때는 GA에서 함수값인데 실제 GA에서의 함수값은 F3A 플러스 A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F3A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3A를 집어넣어 보면 A 빼서 2A분의 B 곱하기 3A가 돼. 그지? 더하기 A야. 근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9가 돼야만 한다고. 자, A는 약분을 치고요. B는 마팔이니까 마팔을 집어넣어. 그럼 마팔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 녀석이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연스럽게 A 값은 얼마? 넘어가서 3입니다. 자, 우리 2개 구했어요. A 값이랑 B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K 값은 뭐야 그러면? A 더하기 B지? 그지? 그러니까 K 값은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니까 마팔이랑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라는 걸 또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G-K를 구해야 되는데 G-K는 K 값이 마이너스 5니까 G5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G5는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5를? 지금 여기 있는 A 값이 3이었으니까 5를 집어넣으려면 왼쪽에 집어넣어야 돼?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돼? 오른쪽. 그럼 여기 위쪽에 집어넣어야 돼?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돼?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F5를 집어넣으니까 5인데 2A가 더해지는데 A 값이 3이었으니까 플러스 U F11 더하기 3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F11 더하기 3인데 열심히 저기 A값 B값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집어넣고 열심히 계산하시면 아마 이 녀석이 또 마팔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인 답은 A값이랑 B값이랑 A값이랑 B값이랑 G-K 마팔을 다 곱하란 얘기거든. 그럼 답은 마팔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92라는 뭔가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답은 답이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이쪽이랑 저쪽의 핵심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의 시행착오 이거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바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그지? 두 번째. 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셋 다 부등식에 이퀄이 붙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 그랬지.
이 콜이 붙은 이유가 뭐지? 그래프들을 막 그려보면 왜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됐었던 거야? 안 될 때랑 될 때를 상황을 보면 누구 때문이야? 점근선 때문이야. 그지? 점근선 때문이라고. 점근선. 자, 해가 무수히 만난다도 실제 의미가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예언하건대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아니지만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심화 문제 있지. 그 녀석은 누가 핵심 역할을 한다? 점근선이 핵심 역할을 한다. 또 다른 30번 문제 같은 게 있을 거거든. 풀어보세요. 점근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유리함수의 아주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렇잖아. 점근선이 유리함수의 아주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숙제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자연스럽게 마더텅의 유리함수 모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또한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유형이랑 최고난도 사이에 있는 서술형도 하자 그랬고 뒤쪽에 있는 단원별 모의고사 10문제 그것도 하자 그랬으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고쟁이로 안 넘어가고 무리함수 진도 나가고 마더텅 숙제 내줄 거거든. 마더텅 무리함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수학지는 교재를 복습부터 해야 돼요.